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왜 그렇게 참지 못했을까 하며 자책하는 순간을 며느리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손주가 말을 안 들었을 뿐인데 목소리가 높아지며 배우자가 잔소리를 했을 뿐인데 버럭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이것이 그대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치민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폭발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민해진다. 하지만 예민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불같은 성격으로 변한다. 오늘 정약용이 말한 화를 다스리는 법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화는 외로움이 변한 모습이다. 나이가 들면서 화가 자주 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외로움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깊은 외로움을 겪었다. 가족과 떨어지고 친구와 멀어지며 세상과 단절된 삶. 그는 그 속에서 발견했다. 외로움이 쌓이면 화가 된다는 것을. 자녀가 떠나고 부부 둘만 남았는데 배우자는 말이 없다. 손주는 가끔 와도 금방 가버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진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며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외로움이 쌓이면 사람은 예민해진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사소한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지며 모든 것이 불만스럽다. 그래서 화를 낸다.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 밖에서 드실래요? 라고 물었을 뿐인데 내가 집밥이 싫다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른다. 손주가 조용히 휴대폰만 본다고 해서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화를 낸다. 배우자가 오늘 산책 안 가? 라고 물었을 뿐인데 맨날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라고 짜증을 낸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다. 외로워서다. 정약용은 말했다. 고독한 마음은 가시처럼 날카로워진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그 가시로 찌르게 된다. 화는 외로움의 언어다. 나를 봐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로움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외롭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줄어든다.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라.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동네 모임에 나가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화로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외로움을 인정하고 채워라. 둘째, 화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으며 힘을 잃는다. 예전에는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결정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은퇴해서 아무 힘이 없다. 예전에는 몸이 튼튼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 이런 상실감이 쌓이면 사람은 불안해진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 불안이 화로 변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힘을 잃은 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수록 통제하려는 욕구는 더 강해진다. 그래서 화를 낸다. 손주가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낸다. 내 말을 들어야지.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하면 화를 낸다. 내 말대로 해야 해.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내면 화를 낸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내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낸다. 화를 낼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강한 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진짜 힘은 고요함 속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제하려 하지 마라.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손주는 손주의 방식이 있으며 배우자는 배우자의 생각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통제가 아니라 존중으로 관계를 유지하라. 그대가 통제력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셋째, 화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신호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더 예민해진다. 젊을 때는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었다.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내 말을 무시해?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작은 무례함에도 크게 상처받는다. 며느리가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라고 느낀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몰라요 라고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의사가 이제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내가 늙어서 쓸모없다는 소리야? 라고 해석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자존심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자존심이 높을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자존심이 상한 순간 사람은 화를 낸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를 낼수록 관계는 더 나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방식이 있고 시대가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진다. 내 방식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것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은 말했다. 옛것을 고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완고함이다. 넷째, 화는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이다. 나이가 들면 서운한 일이 많아진다. 자녀는 바빠서 자주 오지 않고 손주는 와도 금방 가버리며 배우자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사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는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나 외로워. 나 서운해. 나도 관심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면 한심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참는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한다. 화로. 며느리가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너희는 맨날 바쁘다고만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손주가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라고 말하면 오자마자 가려고 그래 라고 서운해한다. 배우자가 오늘은 친구 만나고 올게 라고 말하면 나는 맨날 혼자 있으라고 그래 라고 화를 낸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화가 되어 돌아온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독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운함을 솔직하게 말하라. 화를 내는 대신 나는 외로워. 나는 그리워. 나도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하라. 화는 거리를 만들지만 솔직한 표현은 거리를 좁힌다. 다섯째, 화를 다스리는 정약용의 5가지 방법. 정약용은 청심과욕, 즉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고 했다. 화는 욕심에서 온다. 내 말을 들어야 해. 나를 존중해야 해.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해라는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겠다. 첫 번째, 화가 날 때 10초를 참아라. 정약용은 심정지수, 즉 마음이 고요해야 물처럼 맑아진다고 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초만 참아라. 말하지 말고 숨을 깊게 쉬며 그냥 잠시 멈춰라. 10초가 지나면 화는 조금 가라앉는다. 그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두 번째, 화의 원인을 찾아라. 정약용은 사실구시, 즉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라고 했다. 화가 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라.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인가? 내가 통제력을 잃어서인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 세 번째, 화를 말로 표현하라. 정약용은 언필신, 즉 말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화를 폭발시키는 대신 차분하게 말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한다. 네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매일 산책을 했다. 혼자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매일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어라. 화는 고독 속에서 사라진다. 5번째, 감사를 연습하라. 정약용은 지족상락, 즉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고 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라.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군가 나를 웃게 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결론, 화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화는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그대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맑으면 몸이 바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그대의 노년이 화가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